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 화요일 아침 뉴스부터 몇 가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뉴스부터 오늘도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830여 명의 확진자, 거기다가 8명의 사망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국의 집단 감염이 속출하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고요. 정부는 감염병 예방 수칙을 개정하기로 했는데 개정 수칙에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출근이나 등교를 자제하라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서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국회가 감염병으로 인해서 사상 처음으로 폐쇄된 건데 뿐만 아니라 법원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하고 병무청 또한 군 창설 이후에 처음으로 병역 판정 검사를 중단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에 찔린 채 가방에 담겨져 있는 탈북민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함께 살던 탈북 남성이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면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한 뒤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흐리겠고요. 비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올 것으로 보여서 오늘 외출하실 때는 우산 하나 꼭 챙겨 나가셔야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걱정 없이 청정한 대기질을 유지하겠습니다. 비 예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다가 밤에 차차 그치겠습니다. 다만 호남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은 내일 새벽까지, 제주도는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특히 충청도와 남부지방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 있어서요.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강원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까지 매우 많은 양의 눈이 내려 쌓일 걸로 보여서요. 시설물 관리와 더불어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기온은 4도에서 11도로 평년보다 8도에서 10도가량 높겠고요. 한낮 기온도 6도에서 15도로 평년과 비슷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밤사이 비가 그치고 난 이후로도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은 2월 25일 화요일이고요.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코로나19 전국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지금 뭐 다들 겁내하는 상황이에요. 네. 자고 일어나면 몇백 명씩 늘었다고 하니까 이게 점점 뭔가 저를 압박해오는 느낌이 있어요. 감염 위기 단계도 지금 심각 단계고요. 코로나19 증상이 어떤지,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거 다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코로나19 이제 감염 초기에는 이제 폐렴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어제 오늘 이제 정부 당국이나 의료계에서 입장은 일반 감기 증상과 동일하다. 네. 그래서 감기 증상이 있으면 외출을 삼가하고 이렇게 자가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열이 보통 이제 나는 경우 기준은 37도 5분 기준에서 이런 경우는 발열 증상으로 보고 이렇게 조치를 취해라.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발열 증상인데 그러면 이런 의심이 가면 어떻게 스스로 조치를 해야 됩니까? 과거 이제 감기 증상이 있거나 이제 뭐 폐렴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을 방문했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이제 감기 증상이나 또 의심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바로 방문하지 말고 11339에 연락을 취해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또 이제 그러면 이제 1339에서는 일반 감기 증상이기 때문에 집에서 좀 쉬도록 공고를 하든지, 아니면 병원마다 큰 병원마다
마련되어 있는 선별 진료소가 있습니다. 예. 네. 그곳을 방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원장님 만약에 가족 중에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나와서 자가 격리 대상이 됐어요. 그러면 다른 가족들하고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제 가족은 가장 밀접한 생활 공동체잖아요. 네. 14일간 이제 격리를 한다 그래도 접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방이 이제 몇 개가 있으면 하나의 방을 이용해서 14일간 격리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식기나 세면 도구를 또 화장실 같은 거 공동 사용하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예. 네, 네. 개인이 사용하는 이제 세면 도구나 식기들을 따로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겠고 네. 또 이제 가족 간에도 2m 이상 거리를 유지를 하고 또 이제 문제는 이제 세탁인데요. 세탁도 이제 바이러스가 피부나 점막에도 부착이 될 수 있지만 옷에도 이렇게 예. 붙어 있어서 며칠간을 살 수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 세탁을 하는 것보다는 따로 세탁을 네. 하시는 게 좋고 공동 세탁을 할 때는 린스 등에 오랫동안 담궈서 좀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족 간에도 신경을 써서 코로나19가 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예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방 수칙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뭐 가장 중요한 건 손 씻기입니다. 네. 손 씻기는 비누에 흐르는 물로 30초 이상 깨끗하게 구석구석 씻으면 바이러스는 대부분 씻겨 내려간다고 볼 수 있겠고요. 기침을 할 때는 반드시 이제 손수건이나 휴지 아니면 옷소매, 팔꿈치 등에 대고 기침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마스크 등의 착용은 요즘 마스크를 구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근데 일반 면 마스크도 바이러스를 이렇게 차단하는 데 어느 예. 정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마스크 자체도 이렇게 기관지의 폐의 습도를 유지해 줄 수 있어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많은 곳은 가급적이면 절대라는 단어를 지금은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절대 사람이 많은 밀접한 곳은 방문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기침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 정도가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지하철 타보니까요. 네, 네. 요즘엔 두툼하게 입었잖아. 네. 근데 기침이 나오면 민망해요. 재채기가 나와도 민망해요. 그러면 이렇게 아, 아예 옷 아예 패딩 옷으로 속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나아요. 완전히 차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튄단 말이야. 아예 그냥. 사실 들어보면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기본적인 것들이거든요. 네. 좀 반드시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만 더요. 이게 날씨가 따뜻해지면 바이러스가 뭐 약해진다 이런 말이 있던데 봄이 되면 좀 바이러스가 죽을 수 있는 건가요? 이제 많은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 안타깝게도 분분합니다. 이제 기대는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예들을 많이 들어요. 지금 싱가포르에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열대 지방이고 습도도 굉장히 높고 고온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코로나19 환자들이 많은 이유는 뭐냐? 이제 그런 이유를 들면서도 또 이제 기대는 해볼 수 있는 게 일반 바이러스는 온도가 높아지거나 습도가 높아지면 생존 능력이 떨어집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코로나19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없기 때문에 기대는 해보지만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는 날씨가 낮고 이렇게 건조한 지금보다는 봄이 되면서 날씨가 따뜻해지고 또 비도 내리면서 봄비도 내리고 습도도 높아지면 아마도 조금은 수그러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갑자기 확진자 수가 막 늘고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시는데요. 이번 주가 고비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번 주가 서로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조금 더, 지금도 신경 많이 쓰고 계시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나눌 얘기 영상으로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앞부분에 영상으로 나왔던 분들은
분은 너무 잡히는. 많이 잡히던데요, 네. 저분만의 고민이 아니고 중년 남성 여성들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이게 뱃살 나이 들면서 점점 이게 늘어나는데. 아, 그럼요. 근데 앞에 그분은 나이살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저도 이제 나이살이 좀 있는데 네. 사실 전 집에 들어갈 때마다 내가 이 문을 열면 이 안에 있는 내 아내, 그 안에 있는 사람 꼬시겠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뱃살이 이렇게 있으면 네. 뭔가 이게 안 꼬셔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요즘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도 나이살 지금 걱정입니다. 야, 그것도 괜찮네. 그러면 내가 스스로 나를 좀 다잡게 되잖아요. 관리할 그렇죠. 수밖에 없죠. 내 아내를 늘 연애 기분으로 매력적인 나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건데 두 분도 나이살 걱정이 좀 됩니까? 차 교수님은 차 교수님은? 전신이 나이살이십니다. 이건 나이살이 아니고 그냥 살이에요. 네. 근데 요즘 나이를 먹으니까 이게 살이에서 나이살로 바뀌어갖고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걱정이죠. 뭐. 한 원장님은 걱정이 안 되시는 거예요. 걱정됩니다. 지금 이제 얼굴은 이제 살이 빠지고 있고 안 보이는 데가 살이 조금씩 찌고 있어서 그게 뭐 나이살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더더욱 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들 말로는 이제 얼굴에서 배로 이제 흘러내린다고 얘기하죠. 희한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쵸. 여기는 빠지고 여기는 빠지고 질로. 밑으로 흘러내려요. 저희라고 하지 마세요. 저희. 아니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나온다에 그치지 않고 건강에 이게 또 치명적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맞아요. 네. 나이살을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나이살은 죽음의 그림자다. 근데 그거 좀 너무한 표현 아니신가요? 이게 아니 나이살을 좀 찔 수도 있지. 이게 어떻게 또 죽음의 그림자까지 그러니까요. 가시나? 이걸 또 그렇게 겁까지 주고 그러십니다. 너무 주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나이살은 뭐 나이가 들면 찌는 살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이살을 빼는 이유 중에 하나를 미용을 이유를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런데 나이살은 질병을 유발하는 시발점.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살은 어떻게든 이제 관리를 잘 하셔야 건강을 유지하는데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나이살이 거의 흡연과도 맞먹는다. 뭐 이런 얘기를 뭐 흡연이요? 그 정도 걱정거리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안 좋다. 네, 맞습니다. 나이살은 이제 흡연은 이제 만병의 어떤 근원이란 말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나이살도 마찬가지로 만성염증을 유발을 해서 각종 성인병, 암, 치매까지 유발합니다. 그래서 사망률도 높일 수 있고요. 네. 또 이렇게 중장년층들의 이제 치명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왜 한숨 쉬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자꾸 죽는다니까. 걱정돼서 무서워서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나이살을 이렇게 좀 해결을 잘 하셔야 여러분들의 중년 이후에 노년의 건강까지 책임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나이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또 준비한 예인 씨만의 뭔가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도 저희가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방송 잘 보시다 보면 퀴즈가 나갈 겁니다. 퀴즈를 맞추시는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니까요. 오늘 끝까지 채널 고정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이살 잡는 법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오늘 또 특별한 손님을 한 분 모셨는데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네, 아주 반가운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배우 홍여진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좋은 일로 나와야 되는데 맨날 나이살에. 아니에요. 근데 앞에 소시적 사진들이 쭉 나왔잖아요. 미스 코리아 나오셨을 때 이런 사진들인데 저거 진짜?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우, 옛날에 그런 말 있어요. 지나간 똥별이라고. 진짜. 아우, 이게 이제는 숫자로도 안 세는데. 진짜 예전에는 뭐 나이살은 남의 얘기 같았잖아요. 저거 봐요. 너무 저 아름다우세요. 팔 가는 거 봐. 아니 그리고 굉장히 서구적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그랬죠. 그 당시에 굉장히 서구적이었었어요, 네. 제가. 이게 참 옛날에는 저 키도 컸었어요. 네. 지금 좀 줄으셨나요? 네. 조금. 아니 근데 예전에 그 선이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뭐 미하고 그다음에 진선 두 명이 딱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선부터 이렇게 딱 부르면 나머지 한 명은 진이 되는 거잖아. 아니야, 아니, 거꾸로. 진부터 진부터 부르면 부르면 이제 선이 남는 선이 거죠. 남는 거죠. 예. 그런데 그때도 다른 분들은 표정 관리를 한다고요. 네. 이게 선이지만 뭐 이렇게 해. 근데 대놓고 표정이 일그러졌다. 예. 정말요? 그래서 뭐냐 이런 게 있었어요. 기분이 나쁜 게 아니냐 뭐 그런 거네요. 아, 진짜 솔직히 뭐 제일 네. 첫 번째는 이게 그때 그 김동건 아나운서님께서 예, 예. 주로 하셨죠. 예, 주로 하셔서 이렇게 봤는데 제가 이렇게 봤는데 어머 컨닝을 했네. 네. 네. 아. 딱 봤는데 어머 진 나무에 선 홍여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는 것도 있었고 그거보다 이제 더 좀 가슴 아픈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긴 있어요. 예. 어떤 내용이에요? 그때 옛날에는 그 여자들이 네. 미스 코리아 나가게 하면은 못 나가게 해요. 예. 왜 그래서 그럴까? 뭐 옛날에 우리 때 70년대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저 집 밖으로 나돌게 하는 분위기가 여자들이 아니었지. 어디 조신하게 있다가 게다가 또 수영복 입고 사람도 앞에서.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진짜 그러려고 나간 게 아니고 저는 미국에 그때 이민을 가 있을 때예요. 이제 사람들 유학을 네. 생각하는데 유학이 아니고 70년대는 저는 가족이 이민을 가 있어서 한국을 진짜 절실하게 나오고 싶어서 신청을 해서 나온 케이스예요. 한국에 왜 이렇게 오고 싶어 했어요? 향수병 때문이었나요? 향수병이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짝사랑하던 남자가 있었어요. 짝사랑하던 오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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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오빠랑 그때 내가 좋아한다는 얘기를 못 하고 나왔기 때문에 네. 어떻게 사나 보고 싶은데 이거 뭐 미국에서 한국 갈 길이 없는데 딱 보니까 부상이 한국 비행기표. 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이에요. 가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솔직히 안 될 줄 알았죠. 그 쟁쟁한 진짜 저는 제 자신이 그렇게 얼굴도 시꺼멓고 별로 그런 자신이 없었는데 한국 나왔는데 딱 당선이 되니 어머 당선이 되면은 이거 괜히 그 남자를 못 만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벌써 바빠지니까. 네. 오히려 찾아오지 않을까? 그 오빠가 봤을 텐데. 보고 찾아오지 않을까요? 그때는 그거보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했으면 날 찾아왔겠죠. 이렇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짝사랑하니까 내가 찾아가야 되는데 수소문을 할 시간이 없어서 이거 어떡하지? 떨어지면 시간이 많잖아요. 그랬는데 뭐 행사니 뭐니 뭐 이것저것 뭐 바빠졌죠. 방송에 근데 뭐 운동에 나가고 뭐 나가고 네. 그리고 국군 위문 공연 가고 바빠갖고 제가 통 시간이 안 났어요. 그 못 만나셨어요, 그 오빠를? 그래갖고 이제 오기 전에 친구들하고 막 수소문 해갖고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그분이 이제 신혼여행 가는 날이에요. 결혼하시고. 아우. 야, 신혼여행을 따라가서 등장하셨어야 그게 완전 막장이에요. 그렇죠. 지금 같으면 그랬을 거야. 지금 같으면 잠깐만 했을 텐데 그때는 그냥 눈물을 머금고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죠. 야, 어쨌든 그런 사연으로 우리는 멋진 여배우 한 명을 얻은 거네요, 그죠? 네. 팔자가 이렇게 되려니까. 그때 근데 그 약간 선이 딱 되셨을 때 표정이 일그러지신 게 제가 보기에 약간 그 선이 된 게 내가 아쉬워서 내가 원래 진인데 내가 선 됐다고 뭐 이렇게 생각. 솔직히 그것도 한 20% 있었어요. 그럼. 아쉽기도 하겠지. 한 20%는 좀, 그래도 왔으면은. 근데 선이 참 나쁜 게 이름 석자 안 부르고 자막으로만 나가. 맞다. 질만 부르고. 질만 부르고. 그렇게 차라리 되는 미가 나. 미는 부르는데. 아니 밑에서부터 쭉쭉 미스 한국일보, 미스 태평양 다 부르는데 자 진성과 둘의 두두두두두두 하고 진하고 막 빵판에 올리고 난리에 이제 밑에 자막 선홍여진. 우리는 미스 코리아 선은 자막 미코라. 2020 자막. 미스 코리아 진! 이러고 홍여진!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이제 자막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저 뭔지 몰라요. 아예 떨어진 사람도 알고 있고. 이제 알려줬지. 오늘 이제 선입니다. 몇 년도? 79년도입니다. 79년. 제가 그때 79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때 제가 그 79년도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TV를 보면서 그걸 기억한다고? 막 태어났을 때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제 2020년이 됐고 중년의 여성이 됐고 중년의 여배우로 이 자리에 나왔고 나이살이 걱정되는 그런 나이가 됐어요. 이게 저는 나이살이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여기저기 삐그덕 조금씩 아파요. 제가 아시다시피 한 15년, 거의 13, 14년 전에 큰 병을 앓았었어요. 네. 그때만 해도 뭐 나이 때문에 아팠었다, 뭐 그런 생각은 안 했었는데, 조금씩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또 뭐 여러 가지 병원 다닐 일이 생겨서 보니까 다 하시는 병명이 뭔 줄 알아요? 뭐요? 노화. 노화로 인한 허리 디스크 협착. 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체중도 빼야 되고 일단 허리살, 뱃살을 빼야 된대요. 그래서 나이 들면 당연히 찌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관리를 잘하고 계셔.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홍여진 씨가 나이살을 빼기 위해서 어떤 관리들을 하고 있는지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올해도 어김없이 다짐하는 다이어트. 그 소망과 다짐은 그녀에게도 예외가 아닌데 몸매가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녀에게도 고민이 생겼다. 바로 운동을 해도 좀처럼 빠지지 않는 나이살 때문이라는데요. 안 빠지는 이거 뱃살 어쩔게요? 이거 배 어떡할게요? 이게 통나무가 돼가요. 여기만 볼록 나오는 게 아니라 옆에 힙살 여기. 복부를 중심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살들이 등과 허리 라인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는데 예전에는 이제 밥 먹고 소화되기 위해서 와서 했어요. 근데 힘이 더 2배로 드는 거예요. 능률도 안 오르고. 그래서 요즘에는 공복에 이렇게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그러니까는 11시 전에 와갖고 조금씩 하는 게 효과가 더 좋더라고요. 그녀의 첫 번째 습관은 바로 공복의 근력 운동을 위주로 한 강도 높은 운동. 이렇게 습관을 들인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스케줄들이 이렇게 들쑥날쑥하잖아요. 없을 땐 없고 많을 땐 많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촬영이 없는 날은 이렇게 헬스클럽 와갖고 조금 강도로 높여갖고 좀 하는 편이에요. 또 한 가지 유산소 운동을 포기하고 근력 운동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녀가 가진 컴플렉스, 평발이었다. 거기다 얼마 전 진단받은 허리 협착증으로 장시간 걷거나 뛰는 운동은 피하게 됐다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가 본 그녀의 운동량은 어떨까요? 항상 열심히 하시고요. 관리도 잘하시고 동년배 하시는 분들보다 근육량도 많으시고 관리는 좀 열심히 하시는 편, 요가도 하시고. 오늘도 하얗게 불태웠다. 기진맥진한 몸을 이끌고 그녀가 향한 곳. 운동 후 빼놓지 않고 들른다는 한 카페. 이곳에서 그녀가 택한 음료는 시원한 자몽주스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얼마 전부터 몸을 위해 커피 대신 선택했다는 과일 음료가 두 번째 습관. 자몽주스 나왔습니다. 네. 맛있다. 아무래도 카페인 있는 것보다는 좀 나와서도 이제 과일 주스 마시는데 집에서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홈메이드 같아서 건강에 더 좋은 것 같아서 이 집 항상 들려요. 그렇다면 이젠 그녀의 평상시 집에서의 생활 습관을 봐야겠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여배우 포스 물씬 풍기는 가운데 그렇죠. 음료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녀의 식단을 살펴볼까요? 고기는 주적, 직접 만든 밑반찬과 제철 채소 위주의 채식 식단입니다. 이건 가지절임이에요. 가지하고 생강하고 해서 절여갖고 밑반찬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서 공개되는 그녀의 세 번째 습관, 바로 식단입니다. 먹을 게 없죠. 여기에 이제 좀 고기 좀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혼자서 고기 구워 먹기도 참 청승 맞고 또 혼자서 한 전골을 해 먹기도 좀 그렇고 하니까는 좀 그냥 있는 반찬 갖고 이렇게 먹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김이나 더 추가를 하고. 운동과 식단까지 비교적 꼼꼼하게 관리하는 홍여진 배우.
이렇게 관리하는데도 왜 나이살은 늘어만 가는 걸까요? 오늘도 어김없이 체중계에 올라보지만 62. 마음과 같지 않은 몸무게. 57 정도는 돼야지 건강한데 55까지 줄이면 이제 연예인 같고 날씬하고 배우 같고. 지금 배우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지금 60이 넘었어요. 지금 올해 들어서 60이 넘고 있어요. 좀 더 정확한 몸 상태를 체크해보기 위해 체성분 검사를 통해 몸속 근육과 지방의 수치를 재보기로 했는데 27%, 20. 근육량은 적고 체지방의 양과 비율은 늘어가는 상황. 대체 꼼꼼하기만 한 여배우의 습관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진단해봅니다. 아니 뭐 미스 코리아 출신 여배우답게 관리를 잘하고 계셨는데 네. 아까 이거 지금 여기도 가지고 나왔어요. 아까 한 건데 오늘 근력량은 더 높아요. 체지방량은 표준 이하로 나왔고 네. 체지방이 이거구나. 네. 이게 좀 표준 이상이고 네. 체중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다음에 BMI 이거 표준에 근접해 있고요. 체지방률이 근데 조금 높네. 네, 이게 원래 D자로 돼야 되는데 이렇게 네. C자가 안 좋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요새 또 좀 한 두세 달을 좀 아파갖고 예, 운동을 못 하셨군요. 거의 못했어요. 예. 근데 이게 원래 이게 체중은 약간 표준 이상 정도로만 나왔는데 체지방률이 엄청 확 높은데 저도 나오니까 몰랐어요. 이게 사람이 이게 체중이 좀 적게 나가면은 이게 난 살이 안 쪘다, 비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살은 별로 안 찌신 것 같은데 체지방량이 많으시네요. 그죠? 네. 근데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체중과 체지방량은 다릅니다. 근데 보통 이제 말라 보이는데 내장 비만이 높은 분들은 체지방량이 높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보면 아까 이제 화면 보셨듯이 체중은 표준을 약간 넘었는데 체지방량은 표준 이상으로 굉장히 높아요. 저런 경우가 내장 비만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보통 저런 경우를 마른 비만, 말라 보이는데 체지방량이 높은 거죠. 그러면 내장에 지금 그런 지방이 거네요. 꼈다는 네. 거지, 기름이 낀 거죠. 네네. 이 진단을 좀 해보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마른 비만인 거. 그렇죠. 마른 비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겉으로는 이제 62kg에 약간 체중이 넘는 건데 체지방량은 굉장히 비만한 환자들한테 볼 수 있는 환자가 아니라 비만한 분들에게 볼 수 있는 체지방량이기 때문에 지방이 많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른 비만이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하겠어요. 나는 비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리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마른 비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내장 비만이 많기 때문에 내장 비만은 뱃속에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사 증후군을 나타낼 수 있는데 대사 증후군은 대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복부 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질환, 뇌졸중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장 비만 반드시 관리하셔야 됩니다. 네. 저 조심해. 나 지금 시한폭탄 안 걸려. 아니 뭐 저한테 터지실 건 아니시잖아요. 아니 근데 정수 씨도 저 몸이 아주 단단해 보이는데 네.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한번 체크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저도 전 지금 멀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완전 뭐- 어떻게 체크할 방법이 네네, 있나요? 간단합니다. 정수 씨한테 제가 갈까요? 우리 중간에서 만날까요? 네, 중간에서 만나요. 여러분들, 예, 오랜만입니다. 네, 내장 비만을 날씬하잖아. 네. 마른 비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것만 있으시면 돼요. 이게 뭐죠? 줄잘. 줄자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줄자를 가지고 여러분들 보통 명치라고 하잖아요. 네. 명치 또 배꼽 찾아주실까요? 네. 배꼽 여기. 네, 배꼽. 명치와 배꼽 중간. 네. 이 부위를 재시면 되는데요. 거기를 줘요. 네, 좀 재볼게요. 자, 잡고 계시게요, 여기를. 네. 자, 힘주지 마시고. 네, 자, 살짝 힘주시는 것 같은데. 잠깐만, 근데 이게 네. 니트가 두껍다라는 거 한번 가만히 네, 해주시고. 가만히 해주시고요. 자, 이게 센치입니다. 네. 지금 90입니다. 네. 90? 그럼 어떻게 되나요? 네. 이 기준이 있나요? 되고 있을까요? 네. 성인 남성은 90cm 이상인 경우, 성인 여성은 85cm 이상인 경우 이렇게 내장 비만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힘주고 있네 지금. 지금 아니야, 근데 이게요. 그러니까 이 두꺼워. 우와, 그렇죠. 이게 옷이 두꺼워요. 90이면 괜찮아. 옷이 두꺼워서 지금 약 1cm 빼고. 네네, 한 2cm 정도 그럼 빼드릴게요. 88로 해드리겠습니다. 88. 네, 정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남성은 그 위에 요 배꼽에서 명치 사이
여기가 90cm가 넘어가면 안 돼. 네. 예, 여성의 경우는 85cm가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근데 아까 보셨잖아요. 관리 잘하고 계셨죠? 그쵸. 관리 잘하고 계셨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상식적인 관리 방법 중에서 오히려 살을 찌게 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좀 있었어요. 예. 예? 예. 아유, 차 박사님 왜 그래? 우리 잘 친하잖아. 뭐, 그건 그거죠, 뭐. 그렇구나. 그럼 먼저 한 원장님 보시기엔 어땠습니까? 그래서 뭐 저도 이제 화면을 잘 봤는데요. 이제 보통 일반 분들이 네. 나이살을 빼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처럼 이렇게 일상생활이나 식이요법을 하시는 또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도 약간의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따가 시간 이렇게 앞으로 방송에서 좀 교정해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보니까 공복에 뭐 운동도 하시고 뭐 이렇게 채소도 드시고 이렇게 잘 하신 것 같던데 이게 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하나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가장 먼저 제가 이제 진단을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공복 운동 오히려 살을 찌게 한다. 이 반전인데요? 네네. 공복에 운동해야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원래 공복에 공복에 운동해야. 운동이 뭐 먹고 하면 힘들어요. 맞아. 네. 뭐 트름만 잡고 나오고 막 그런데. 먹고 하면 힘들죠 당연히. 근데 이제 배불리 먹고 이제 먹자마자 운동하는 게 아니라 이제 빈속에 허기진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을 마치고 난 후를 상상해 보세요. 실제로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실 꿀맛이에요, 텐데 꿀맛. 아시잖아요. 아시죠? 의지를 가지고 견딜 수 있으면 좋은데 허기진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배가 고파지고 폭식을 할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지가 없는 경우는 요요 현상이 급격하게 일어나요. 일정 기간 동안 잘 유지하다가 네. 그래서 공복 상태의 운동은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것만 고치면 되겠습니까? 또 있나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까 운동하시는 거 보니까 시간이 좀 안 나시나 봐요. 방송 스케줄도 있고 바쁘시다 보니까 운동을 시간이 날 때 몰아서 한다고. 아무래도 알았어요. 그래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일찍 나가고 뭐 촬영 있고 그러면은 안 하고 또 이렇게 시간 날 때 확 하시는군요. 이제 좀 하루 비우면은 이제 그때 가갖고 이제 막 또 열심히 한답시고 하죠. 네. 그럼 막 보통 이제 조금씩 꾸준히 해야 돼요.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 생체 시계는요. 운동 환경에도 적용이 됩니다. 아.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강도를 조금씩 높여서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운동을 안 하시다가 시간이 나니까 운동 좀 할까 그러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로 이걸 작용을 해요. 어머머. 그래서 이제 갑자기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졸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이렇게 지방이 좀 쌓이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오히려 또 식욕이 또 증가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하. 운동은 규칙적으로 일정한 강도를 조금씩 높여가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매일 운동을 하는 것이 몰아서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좋다. 이런 얘기시고 또 다른 거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또 지적을 계속 해드려야 되는데. 아까 이제 근력 운동을 이제 주로 하신다고 했죠. 네. 근력 운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육량과 체지방량은 이제 특정한 신체 부위의 반비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력을 키우는데도 굉장히 중요한데 더불어서 꼭 하셔야 될 게 유산소 운동입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이제 평발 때문에 발이 운동을 평발이라 좀 이렇게 러닝이나 이렇게 오래 걷는 걸 잘 못해요. 네. 그래서 또 어차피 또 중년에 또 근력이 생기면 또 살도 빠진다 그래가지고 아령 막 하고 그렇죠. 다리 이렇게 하고. 잘하고 계세요. 당연히 근력 운동도 하셔야 되는데 네. 더불어서 유산소 운동 하셔야 되는데 평발이어서 또 이제 허리 수술을 또 이제 과하게 네. 하셔서 유산소도 못 한다. 그러면 체중 부하가 좀 덜 갈 수 있는 수영이 좋고요. 또 요즘 실내 자전거 있잖아요. 네. 실내 자전거는 근력 운동과 더불어서 유산소 운동이 동시에 되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간단하게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들었다 놨다 계속 하는 것도 팔을 계속 움직이는 것도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동시에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겸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주의해야 될 게 뭐 있습니까? 먹는 거와 관련된 걸 제가 또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운동 후 모습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네. 뭐냐면 운동 후 빈속에 과일 주스 이렇게 쫙 드시는 거. 요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야, 시원하기 좋은데 사실. 좋아 보이는데. 근데 이게 과일 뭐 건강에 좋잖아요. 그래서 뭐 제철 과일 많이 먹어라. 그래서 운동 끝나고 과일 드시는 분들 꽤 많은데. 비타민 그렇죠. C 많은 예, 자몽 주스 마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동을 하고 나면은 빈속에 또 하고 나면 배고프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걸 달래기 위해서 과일을 먹는데
과일은 괜찮아요. 네. 왜냐하면 과일을 내가 씹어 먹게 되면 덩어리가 큰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포만감도 좀 유지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뭐 혈당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는 걸 막아주는데요. 주스가 되면 이게 다 갈려있기 때문에 네. 먹는 순간 과일에 있는 과당이나 이런 설탕들이 확 들어와서 내 혈당을 올리게 되고 또 포만감도 상대적으로 금방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당을 관리하지 못하는 분들이나 또는 뭐 고도비만 이런 비만도가 높은 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과일 주스를 운동 끝나고 드시는 거는 뭐 자기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과일의 장점보다는 그냥 이 탄산음료 비슷한 단점들이 더 많기 때문에 조금 피해야 되는 그런 습관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또 다른 건 뭐가 있어요? 자, 그때 뭐 있냐? 근데 밥상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밥상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중에서 상추도 밥상이 제일 먹고. 컸는데 저희 밥상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걸 제가 좀 한번 예. 직접 한번 사진을 보고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단 주제는요. 짜게 먹으면 살이 더 찔 수 있다입니다. 이게 짠가 지금? 저는 건강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잡곡밥에 뭐 마늘장아찌가 좀 짠가? 아니. 자, 예. 지금 이제 이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식단 구성에서 좀 NG가 있어요. NG예요? 네, NG가 괜찮은 것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딱 봤을 때 요거 이제 옛날 어르신들 지금 할아버지 제 이제 위에 어르신들 딱 하면 뭐라 그러죠? 내가 토끼니? 풀밖에 없잖아요. 자, 일단 이겁니다. 운동을 하셨어요. 아까 뭐 아령도 막 드신다고. 다이어트 하려고 이렇게 풀만 먹었는데. 그렇죠. 뭐냐면 운동을 하신 이유는 몸속에 근육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근육은 단백질이 있어야 되거든요. 몸은 열심히 운동을 시켜서 자극은 시켜놨는데 근육 만들 단백질이 없단 말이에요. 어머.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100의 운동을 해도 근육은 100이 안 생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단백질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서는 좀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뭐 달걀도 좀 넣고요. 뭐 고기도 좀 넣고 고기도. 이런 게 좀 필요하고요. 네. 자,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좀 보세요. 장아찌, 절임, 김치, 뭐 된장. 된장. 이 공통점이 뭘까요? 짜요. 짜죠. 네. 자, 근데 옛날에 짜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뭐 혈압이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짠 것들을 먹게 되면 오히려 살이 더 찔 수도 있어요. 짜게 먹으면. 무섭다. 네, 짜게 먹으면. 네. 근데 장이 문제가 있으면 변비가 오지 그게 살이 찔까요? 글쎄. 그러니까요. 그러면 자. 거기가 나쁜 균이 많이 사는 거 아닌가? 그럼 그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몸속에는요, 한 1.5kg 정도의 균들이 우리 장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장들이 우리의 이제 체중이나 건강에 영향을 주는데 거기에 도움이 되는 거는 유익균이고 네. 그리고 거기를 해롭게 하는 건 유해균인데 이런 것들이 어떤 비율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살이 찔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자, 왼쪽에 보시면 비만균이라고 있잖아요. 비만균. 네. 자, 저게 많아지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살이 찌고요. 오른쪽에 있는 유익균, 박테리오데데스균 같은 경우들이 많아지면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이제 우리가 살이 빠지게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균이 중요하네. 그러니까 짜게 먹으면은 네. 비만을 발생하는 세균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이고 유익균이 줄어들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군요. 네. 예, 맞습니다. 실제로 2006년도 과학학술지인 네이처지에서 네. 비만인의 장 속에는요, 마른 사람에 비해서 비만 세균이 3배나 더 높다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장내 유해균의 일종인 퍼미큐티스균이 체내 에너지 흡수를 자꾸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은 것만큼 그냥 다 찌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는 더 이렇게 비만을 자꾸 불러일으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 연구도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아까도 이제 짜게 드시는 거와 관련된 얘기들을 잠깐 드렸는데요. 미국 베를린 독일 베를린에서요. 독일 막스 델브릭 분자의학센터에서 어려워요. 되게 어려우네. 어렵네요. 자, 성인 남자에게요. 일상적인 식사 외에 염화나트륨, 즉 소금이죠. 이거를 하루에 6g씩 정도 먹였더니 장내 유익균인 락토바실러스가 줄어들었다. 결과적으로 소금을 많이 먹는 것은
유익균을 줄어들게 하는 효과를 갖게 되고 결과적으로 살을 찌게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유추가 가능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어떻게 하려는 거야, 나이살 그럼? 잡으려면 균이 중요하네요. 유익균을 늘리고 유해균을 줄이는 게 핵심이에요. 네. 괜찮으세요? 지금 막 이게 약간 제가 이 말씀하시는 중에 이렇게 휘청휘청 하시는 걸 봤거든요, 제가. 좀 어지러워요. 이게 내가 그럼 여태 그 균을 갖다가 다 먹고 있고 그 운동을 한 것도 다 살로 야,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유해균과 유익균의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내가 이렇게 살을 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노력들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 전쯤에 두 분 선생님한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요런 점은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전해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대로 지금 관리를 좀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전해받고 줬더니 이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그런 것도 저희가 궁금해서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나이살의 원인을 파악한 홍여진 배우. 지금껏 문제인지 몰랐던 습관부터 확 바꿨다는데요. 아침부터 어떤 요리를 하고 계시나요? 이거는 양파 볶음 덮밥이라고 그래갖고요. 양파를 많이 먹으니까는 확실히 장도 좋아지고 코로나도 유행이고 하니까는 집에서 그냥 뭐 거창한 걸로 면역력 올리는 것보다 항상 같이 섭취를 하면은 면역력도 올리고 일석이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마늘장아찌예요. 장아찌가 짭짤하잖아요. 이걸 따로 먹는 게 아니고 요거를 볶아서 그냥 같이 먹는데 채 썬 양파, 마늘 장아찌와 함께 굴소스와 후추 조금, 여기에 들기름을 더해주면 재료 손질부터 요리까지 간편한 장건강 요리 완성! 하지만 여전히 채식을 하는가 싶더니 아니죠? 달걀 후라이로 단백질 보충 들어갑니다. 그녀의 달라진 습관 첫 번째, 바로 공복은 없다.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저게 준비되는 동안 샐러드를 만들 거예요. 샐러드하고 각종 채소와 견과류를 더해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풍부한 샐러드까지 추가. 이야, 확실히 이전과는 준비 과정부터 영양소 측면까지 질적인 차이를 보이는 건강 식단입니다. 과거 염분이 높던 밑반찬 위주의 식단과는 차이가 있죠? 간단한 조리법에 영양까지 더해지고 무엇보다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으면서도 맛까지 있으니 부족함이 없답니다. 그거보다 이게 더 간단한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양파, 또 감자도 되고 이렇게 마늘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살짝만 볶아서 약간의 간을 한 다음에 이렇게 먹는 게 저는 훨씬 더 부담이 덜 되고 좋더라고요. 식습관뿐만이 아닙니다. 운동도 달라졌습니다. 기존의 근력운동 중심이었던 운동이 짧지만 알찬 유산소로 바뀌었고요. 허리 협착증과 같은 증상을 극복하기 위해 스트레칭과 요가를 게을리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달라진 또 한 가지 습관. 알람까지 해놓고 빼놓지 않는 이것은 바로 장 건강을 위한 유산균 챙기기. 유산균 좋은 건 알지만 매일 먹기 번거로우셨다고요? 그럼 운동하고 와서 점심 대용으로 간단하게 견과도 하고 베리는 이렇게 얼린 걸 팔아요. 자, 이렇게 요거트를 그릇에 담고요. 요구르트 자체에도 유산균이 있지만 조금 더 첨가해서 먹으면은 2배의 효과가 있어갖고 그냥 간편하게 이렇게 해서 간식으로 먹고 있어요.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요거트 완성! 과거 당분이 높은 과일 주스를 빈속에 마셨다면 장내 유익균을 높여주는 유산균 간식을 늘렸다고 합니다. 만들기 번거롭다면 문제가 되지만 요거트와 견과류에 유산균만 있으면 뚝딱입니다.
맛은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건강을 우선 생각을 하고 방식이 옛날하고 좀 달라졌다고나 할까? 이제는 먹어가면서 하는 다이어트를 하죠. 이번에야말로 건강한 장내 환경을 만들어 똑똑한 다이어트를 하겠다며 바꾼 습관. 과연 어떤 효과를 거뒀을까요? 네, 나이살을 빼고 건강을 다지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여기 계신 두 분 선생님들의 처방대로 운동도 하고 식단도 조정하고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 뒤에 체중계에 올라가고 뭘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네. 그 측정 결과가 저희도 궁금합니다. 네, 궁금하시죠? 아니, 결과를 아까 갖다 드렸는데 저는 이거 볼 줄 모르잖아요. 네. 그럼 바로 갖고 가셔갖고 얼마나 됐는지. 한도 일주일이라 별 기대는 안 하는데 그래도 글쎄요. 나름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래도 무언가 달라졌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알아보기 전에요. 어떤 생활 습관을 달리했는지 먼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나이살 이렇게 잡자 달라진 생활 습관 첫 번째 보시면요. 빈속 운동 금지, 유산소 운동도 함께 했습니다. 실제로도 해보고 나니까 좀 네. 달라졌다라는 예. 걸 느끼셨나요?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간단하게 뭐 집에 우유에다가 콘프레이크 같은 거라도 간단하게 먹고 그리고 한 1시간 동안 있다가 그러고 네. 갔어요. 옛날에 그냥 눈 뜨자마자 그냥 세수도 안 하고 거기부터 가서 배꼬르르 거리면서 했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조금 하니까는 더 꾸준히 오래 할 수가 있어요. 네. 아니, 그 밥 먹고 바로 운동하는 게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운동하는 게 좋아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위장으로 이제 혈액이 공급이 되잖아요. 네. 이제 혈액이 공급이 되는 이유는 이제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인데 식사를 하자마자 운동하게 되면 또 혈액이 근육으로 빠져나가니까 네. 이게 소화도 안 되면서 운동 효율도 낮아지게 돼요. 아, 맞아.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 식사를 할 때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골고루 식사를 하시죠. 근데 탄수화물이 소화되는 시간이요. 평균 한두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단백질이나 지방은 좀 더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한두 시간이면 중간이면 90분 정도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밥 위주로 식사를 한다고 봤을 때 네. 식사를 하고 한 90분 정도 있다가 운동을 시작하는 게 소화에도 문제가 되지 않고 운동 효율, 근육의 혈액 공급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 적당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빈속에 운동 금지고 식사하고 난 이후에 90분을 지키고 난 이후에 운동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다. 단백질 식품을 섭취했을 때 어떤 점이 좀 몸이 달라졌다라는 걸 느끼셨어요? 작은 양을 먹어도 좀 든든한 기분이요. 예, 아까처럼 이렇게 상추에다 밥만 먹을 때는 진짜 밥을 한 공기 다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 된장 같은 게 짜니까는 네, 다 네. 먹어도 괜찮은데 계란 같은 거 아니면은 지금은 이제 안 나왔는데 고기도 한 점 같은 거 이렇게 같이 해서 먹을 때도 있고 하여튼 단백질을 열심히 섭취를 하고 있었어요. 그 아까 네. 보니까 염분 밑반찬은 빠지고 빠지고 거기에 이제- 양파가 대체됐더라고요. 네. 양파 괜찮았어요? 양파 너무 좋았어요. 네. 이게 저는 저기 보면은 그림은 작은데 양파가 하나 온 통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네. 볶다 보면은 반으로 줄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양파에서 달달한 맛이 나서 다른 양념을 안 해도 돼요. 예. 그 양파 자체가 이제 정장 효과들이 좀 있고요. 장을 깨끗이 해주고 그다음에 유익균들의 먹이가 될 수 있는 프리바이오틱스들이 좀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장을 좀 건강하게 한 좋은 식습관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거를 양파를 우리가 많이 먹으려면 간짜장을 먹으면 간짜장도 좀 짠데. 짠가? 네. 거기 양파가 많이 들어있었어요. 맞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유익균을 늘려서 장내 환경을 개선해라. 네. 이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네요. 네. 가장 신경을 쓰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그 장에 제가 진짜 잘못된 습관이었다는 거를 본인은 이렇게 뭐 이게 배가 나쁜 균 먹어서 아프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유산균 섭취를 더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배가 가벼워지고 일단 화장실. 화장실을. 아, 그게 시원하기 좋죠. 너무 그게 편하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네. 근데 이 유해균, 나쁜 세균이 많아지면 나이살 문제가 아니고 건강에 아주 안 좋다면서요. 네,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된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거 뭐야? 왼쪽은 이제 건강한 장 점막의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크론병이라는 만성 염증성 장질환, 자가 면역 질환 중의 일종인데요. 저 보기에도 힘드네요. 징그러운데요? 크론병 얼룩보여? 원자의 장 점막입니다. 저게 징그러운데 저게 어떻게 하다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다가 된 게 아니고요. 네. 자가 면역 질환은 몸 안에서 염증이 과도하게 저절로 일어나는 경우거든요. 네. 하긴 뭐 어떻게 하는 거죠. 식습관의 문제, 뭐 스트레스, 면역력의 문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최근 크론병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연예인 윤종신 씨 같은 경우에도 네, 그렇죠. 크론병을 앓고 있다 뭐 이런 기사 봤거든요. 비교적 흔하고 또 연령층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거든요. 네. 환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통계를 한번 보니까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통계를 보니까 2014년에 16,000여 명에서 2018년 4년 뒤에는 22,000명으로 거의 너무 많네요. 34%나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근데 원인은 이제 뭐 어떻게 해서 생긴 거예요라고 여쭤봤잖아요. 네.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인은 정확하게 모른다가 맞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내의 환경의 문제다. 그래서 이제 유익균의 수가 줄어들고 유해균의 수가 늘어나면서 장내의 염증 변화가 과도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장내 유해균이 많아지면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은 뒤따르기 마련이거든요. 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된다라는 이제 말이 있죠. 실제로 이제 장내 그 환경에 문제가 생겨서 유해균이 증가하게 되면 산화 스트레스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소화기 질환뿐만 아니라 대사증후군인 뭐 당뇨, 또 뭐 고혈압, 또 비만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고 심지어 면역 세포들의 활성을 떨어뜨려서 암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암이요? 네네. 또 심지어 또 이제 뭐 참 장은 참 여러 가지 얼굴이 있어요. 또 제2의 뇌다. 뭐 참 재밌는 표현이긴 한데요. 실제로 이제 심적인 상태나 정신 건강이 장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봐서 실제로 이렇게 우울증이나 자폐증, 치매까지도 장 면역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뭐 나이살보다 더 저기 한 게 장내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야, 숙제 하나 또 늘었네. 장내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 네. 그렇죠. 또 요즘 뭐 이제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성 감염성 질환 때문에 걱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 이제 또 이제 감염률도 높고 증상도 더 심해질 수 있는데요. 이 또한 장 면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면역력 관리해야 된다, 높여야 된다 이런 말 많던데 장 건강이 좋아지면 면역력도 증가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 몸에 이제 면역 세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보통 이제 혈액 안에 면역 세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장 점막에 붙어 있는 면역 세포가요.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의 70%를 차지합니다. 실제로 이제 장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면역 세포들의 활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해균의 수는 줄이고 유익균의 수는 늘려서 장내 환경을 개선을 해야만 장내 면역 세포 활성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해균을 줄이고 유익균을 늘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유해균 잡고 유익균을 늘리기 위해서 일단 염분을 줄여야 된다는 거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와 함께 또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새끼 식사 거르지 말자입니다. 다이어트 할 때 제일 안 하는 게 저거거든요. 일단 굶어요. 일단 굶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아니라도.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살을 빼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수 있지만 이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데에는 좀 도움이 좀 안 돼요. 왜냐하면 장내 유익균의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얘네들 중에서는요. 24시간 중에 좀 밤에 좀 잘 움직이는 날. 거기서 또 밤에 이제 우리한테 잠을 잘 오게 하는 걸 분비하는 것도 있고요. 반대로 또 낮에 움직이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활력을 주는 균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식사를 거르게 되면은 얘들이 움직이지 않고 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잠도 잘 못 자고 무력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세 끼를 잘 나누어서 드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장내 유익균이 계속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고요. 한동원 원장님은요? 제가 말씀드린 비법은 장내 환경을 바꿔라.
그래서 장의 면역력을 높이는 혈자리 삼총사를 준비했습니다. 혈자리 삼총사. 네. 여러분들 이제 우리 몸에 노폐물을 제거하는 장기들은 몇 가지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바로 대장입니다. 대장. 대장은 대변을 네. 통해서 노폐물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 노폐물이 제거되지 않으면 오히려 독소가 쌓이게 되죠. 그래서 장내 독소를 배출시키면서 더불어서 장의 면역을 높이는 혈자리들이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세 가지, 삼총사니까 몇 가지죠?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먼저 곡지혈입니다. 곡지혈. 곡지혈의 위치는 여러분들 팔을 이렇게 해서 접어보시면 이렇게 해서 끝나는 부위가 있죠. 예. 무늬가 끝나는 부위. 네. 그렇죠? 이 부위가 바로 곡지혈입니다. 곡지혈. 곡지혈. 네, 이 자리. 네, 아, 여기. 그렇죠? 알겠어요. 네, 잘 잡힙니까? 주름 끝나는 주름이 끝나는 부위. 그래서 혈자리를 잡는 방법도 이 상태에서 잡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진짜? 반대손으로 팔꿈치를 잡아서 어.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누르면 통증이 느껴지기도 하고, 저는 좀 뻐근한 느낌이 있네요. 저도 좀 아픈데? 약간 통증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지러지게 통증이 나타나기 난안 직전까지 그렇지 누르시면 돼요. 않은데? 네네. 저는 좀 그래서 이런 자극은요. 아픈데요? 네네. 네, 곡지혈. 네. 이게 이제 장 건강뿐만 아니라 고혈압, 피부 질환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5초씩 5번 정도 해주면 되고요. 두 번째는 예. 두 번째 혈자리는 지구혈입니다. 지구혈은 자신의 손가락 4개를 손목에서 이렇게 붙였을 때 끝나는 부위. 그렇죠. 이게 지구혈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딱 끝나는 부위. 습관성 변비의 특효혈입니다. 그래서 습관성 변비가 있으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여기 괜찮은데? 이 상태에서 아파요? 이 상태에서 이 상태 이렇게 지압하는 방법 이렇게 잡고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한 번에 5초씩 5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관혈입니다. 내관혈. 내관혈은 손목 안쪽에 있는데요. 자신의 손가락을 손목에 붙였을 때 3개가 만큼 떨어진 거리. 이게 내관혈입니다. 내관은 안으로 통하는 관문이다. 그래서 내부 장기의 재반 증상을 치료하기도 하는데 면역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이 부위에 눌렀을 때 통증이 있으면 해독 능력이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눌렀을 때 통증이 심하면 그만큼 해독 능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 눌렀는데 무슨 어깨 주물르듯이 시원한데요? 그런 치료 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치료 그래서 반응? 여러분들이 눌렀을 때 시원한 느낌, 가벼운 통증 그걸 느끼면서 치료하시면 되고요. 이 자리는 또 입덧, 이렇게 생리통, 또 이렇게 멀미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이 혈자리를 이렇게 쭉 한 번씩 3곳을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간단합니다. 이렇게 이제 3곳이잖아요. 반대손으로 곡지, 지구, 내관, 네. 또 반대쪽도 곡지, 반대쪽도 지구, 같이요? 내관. TV 보실 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꾸준하게 눌러주시면 이 부위를 자극해주면 나의 장을 자극을 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꾹꾹 눌러주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비법 한번 제안을 네. 해주시죠. 마지막 비법 예. 있을까요? 예,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유산균 섭취입니다. 자, 장 속에 유익균이 적다면은 유익균을 먹어주면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유산균 섭취가 유익균을 늘려주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결과적으로 나이살을 잡아준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 유산균의 한 종류인 락토바실러스균을요, 네. 12주간 섭취하게 했더니 복부 내장과 피하지방층의 지방층이 초기보다 평균 4.6% 감소했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유산균을 아까도 이렇게 뿌려 네, 드시고 네, 네. 하던데 그걸 섭취한 다음에 좀 달라진 느낌이 있습니까? 전 뿌려도 먹고 그냥 털어놓고 네. 하루에 먹고, 그냥 아침 저녁으로 2번 먹는데 그거 하니까 일단 화장실을 잘 가잖아요. 네. 몸이 가벼워서 기분이 좋아요. 머리 아픈 것도 없어지고. 맑아지고. 화장실을 잘 가면 낯빛도 좋아져요. 맞아요. 낯빛이 좋아져. 네네네네. 유산균이라는 게 장까지 살아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요즘 유산균 종류도 많고 해서 대체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구분해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산균을 먹었지만 이게 결국 장까지 가야 되거든요. 네. 가기 전에 죽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네. 그래서 유산균을 먹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되는 몇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네, 그 아하. 법칙을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항생제와 함께 복용이 금지입니다. 예.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생제라고 하는 거는 균을 죽이는 약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유산균도
균이기 때문에 죽여버리는구나, 항생제랑 같이 먹으면 그냥 다 죽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기 기운 때문에 항생제를 드실 경우에는 한 4시간이나 5시간 정도 이렇게 차이를 두고 드셔야지만 유산균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같이 먹었었는데. 같이 먹으나 마나라는 거죠. 나 근육통약 먹을 때 같이 먹었는데 같이 죽네. 네. 그러니까 4시간에서 5시간 간격을 두고 섭취를 하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만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뜨거운 물과 함께 섭취하지 않는 거예요. 맞아. 항생제는 냉장해서 오더라고요. 시원한 걸 좋아하는 거 같아요. 이거는 유산균 그런 것들은 예. 지금 항생제 얘기가 아니라 유산균 이야기인데요. 네. 유산균. 여러분들 파스테르요법 들어보셨죠? 네, 파스테르. 네. 좋은 살균요법. 네. 그러니까 좋은 상태에서도 살균이 되는데 그 온도 기준이 60도입니다. 근데 유산균도 균 중에 균의 일종이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서는 사멸돼요. 그래서 그러면 몇 도 정도의 물에 먹는 게 좋습니까? 일단 60도를 넘기면 안 되겠고요. 미지근한 또 유산균은 차가운 물. 미지근한 물이긴 한데 유산균은 중온균이에요. 중온균. 중온균은 우리 체온과 비슷한 37도 전후에서 가장 활발한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37도는 어느 체온이죠? 사람의 체온. 네, 일반. 바로 장의 온도인데요. 그래서 배가 따뜻하면 유산균도 증식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과 함께 섭취하시게 되면 유산균은 이렇게 증식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게 물 없이 털어드는 건 상관없어요. 그것도 괜찮으세요. 잘 녹아요. 요즘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잘 녹더라고요.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과 섭취를 하시는 게 좋고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보시면 프롤린 유산균 섭취. 근데 저는 뭐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는 들어봤어도 프롤린은 좀 낯설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프롤린이라고 하는 성분은요, 실제로 이 식물이 자기가 위협을 느꼈을 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자기 방어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프롤린 유산균은 말 그대로 유산균에 이 프롤린을 주입한 유산균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위산과 같은 외부 요인에서부터 자기를 막아줄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때문에 내성이 더 강한 유산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아서 장까지 들어가고 이러겠네요. 그러니까. 예, 실제 농촌진흥청에서 프롤린이 함유된 유산균과 일반 유산균의 생존율을 비교해 봤더니요. 대장에서 주로 활동하는 유익균은 위산에서 버티는 능력이 4배 이상 증가했고요. 소장에서 주로 활동하는 유익균의 경우는요. 담즙산에서 버티는 능력이 2배 이상 향상됐다고 합니다. 네. 뭐 쉽게 얘기하면 프롤린 유산균은 보호슈트를 입었기 때문에 유산균을 죽일 수 있는 위산이나 담즙산 같은 것들에도 자기를 이렇게 보호해주기 때문에 살아서 장까지 가는 효율이 더 높은 게 바로 이 프롤린 유산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건강을 다지면서 이제 신체 테스트를 해봤단 말이에요. 아까 나온 거 마지막에. 네. 자, 그랬더니 골격 근량하고 체지방량 표준 이상 요거 조금 거기가 있는데. 조금 줄었어요. 네. 조금 줄었네, 조금. 네. 그러니까 아까하고 비교해 보면 체중은 0.7 줄었습니다. 예. CG로 한번 볼까요? 네. 저기 나오는구나. 생활 습관 바꾸고 프롤린 유산균을 복용한 후에 체중은 일주일 만에 0.7kg이 감소했고 체지방도 1% 감소. 반면에 골격 근량은 0.1kg이 늘었어요. 이건 늘어나는 게 좋은 거죠. 네. 이것도 어때요? 지금 이제 뭐 일주일을 매일 한 게 아니고 한 2, 3일에 한 번씩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조금 더 달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효과가 훨씬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게 변화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도 했는데 저 변화가 역으로 건강을 해치는 오히려 살이 찌는 변화가 나타나는 분도 있어요. 네. 근데 저렇게 긍정적인 변화가 일주일이지만 예. 조금씩 나타나게 되면 꾸준하게 하시게 되면 아주 건강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생활 습관을 바꿨더니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보시는 여러분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쯤에서 많은 분들 기다리셨을 퀴즈 바로 내드릴게요. 자, 중년이라면 피하기 힘든 이것. 흡연만큼이나 만병의 질환이 될 수 있어서 꼭 잡아야 하는 것으로 이것을 잡기 위해서 프롤린 유산균 등을 섭취해서 장내 환경을 개선해라 라고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 살은 무엇일까요? 라는 퀴즈고요. 정답을 아시는 분 시청자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이가 드니까 자꾸 말이야. 네, 이겁니다.
애교살이 자꾸. 네. 지난주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퀴즈 정답은요, 바로 단백질이었습니다. 지난주 퀴즈 정답 당첨되신 분 5분 지금 저희가 자막을 통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축하드립니다.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몸의 컨디션을 바짝 끌어올려서 면역력도 증강시키고 이 나이살 이것도 다 물리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행복한 생각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